정읍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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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리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운문문학의 시작점이 뭐예요? 운문문학 시작점은요 고대 가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공무도 화가라든지, 그다음에 황조가, 그다음에 구지가 정도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딱 하나예요. 여기 있는 집단 서정이 어디로 갔다? 개인 서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원시 종합 예술이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전체적인 갈래에서. 구지가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을 기원하는, 우리 이번에 개구리 보잖아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왕 좀 주세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 감정이에요. 우리한테 거부가 왕을 내놓지 않으면 너를 구워먹겠다. 이런 이제 감정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단 서정에서 개인 서정으로 넘어가던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삼국시대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신라시대, 이때의 작품을 뭐라고 부릅니까? 향가라고 부르게 되죠. 향차를 기반으로. 여러분들 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제망매가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참기파란거와 모죽지란거도 했었잖아요. 수능 특강 통해서.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뭐까지 넣는 거예요? 가시리까지 넣는 거예요. 아 미쳤어 왜 그래? 제망매가. 그러니까 참기파란거까지는 알아야 돼요. 참기파. 인간적으로. 여기 이제 안민가 정도? 요런 느낌. 그래갖고 나오잖아요.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낙구, 9번째, 10번째 줄에 뭐로 시작해야 돼요? 라는 감탄사. 그런 전형성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봐봐. 낙구의 감탄사. 요게 이제 전형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고려시대가 돼요. 자, 고려시대 때 나오는 이 우문문학들을 뭐라고 불러요? 고려 소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운 거예요 지금? 가시리를 배우는 거예요. 가시리. 가시리 슬쩍 보니까 어때요? 위증질과 태평성대 보이시나요? 그죠? 그리고 연마다 끊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 특징 뭐예요? 이때부터 분연체를 가져요. 연을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을. 그리고 그 연마다, 끊어지는 그 연마다 뭐가 붙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후렴구들이 붙습니다. 후렴구. 이제 후렴구를 보면 가시리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때? 님을 잃은 슬픔이란 말이야. 근데 후렴구 보면 위증질가 태평성대예요. 그러니까 위증질가 같은 경우도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요. 태평성대도 굳이 얘기를 하면 뭐예요? 아주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생뚱맞은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를 이제 생각하기를, 이 후렴구가 원래는 없었을 텐데 언제? 조선시대 때 악장으로 편입이 되면서 임금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임금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악기의 음성 상승거라든지 아니면 임금님 사랑이요라는 그런 송축과 사랑에 대한 예찬적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었다라는 게 이 문학사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가 보기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려가 끝나고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조선시대가 나오고요. 조선시대 때는 이 시조, 맨날 배우는 시조와 연시조, 우리가 배우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긴 가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출제자면 어디서 내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면 어디서 낼 것 같아요? 연시조랑 가사 내면 돼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쪽 부분들은요 약간 내신적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나한테 이제 칼 들고 진짜 안 나와? 라고 하면 사실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이 정도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정도의 뉘앙스 정도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정읍사가 좀 재밌는 게요,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 정읍사는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 백제가요라고 해가지고요, 굳이 나누면 고대가요로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어기야 아공들이 아으다롱들이라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후렴구가 보여요. 후렴구. 그리고 이 후렴구를 제외하잖아요?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건 누구 걸까요? 시조 거예요. 3단 구성. 그 다음에 이런 거 감탄사는 누구 거예요? 얘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얘가 구비정승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백제 때 만들어졌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형태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신라 시대를 거치고 고려 시대를 거치고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한글로 적힌 거예요. 야, 한글로 적히려면 언제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그러면서 지나면서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얘가 습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나라 문학을 관통하면서 이 포인트들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제 여인의 한해 정성 플러스 달의 상징성 이런 것들만 조금 챙기시면 이제 끝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석 잘해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얘네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 얘기하는데 고려 소교랑 요 정도 나오는 작품들에서 선생님 해석이 안 돼요라고 하면 안 된다. 왜? 얘네들은 암기하는 작품이에요. 애초에 출제자가요 이거를 해석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이 정도면 고등학생이라면 알아야지 라고 던져주는 작품이니까 이번 기회에 얘네들이라도 좀 빡빡하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달하. 그게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달의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작품에서는. 근데 이게 하예요. 이게 뭐게요? 하가 하. 해석하면 달림 이시여예요. 그래서 이게 혹격조사입니다. 근데 이게 엄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요. 오늘날에는 혹격조사가 높임을 안 써요. 철수 야에서 야밖에 없습니다. 막 어머니 이시여 우리 쓰나요 요즘? 안 쓴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세에는요. 야 혹격조사를 통해서도 뭘 보여줄 수 있어요? 높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 하라는 게. 그래서 높였다라는 뜻에서 이 달은요. 나보다 높은 대상이 됩니다. 야 조선시대 때 달 나오는 거 뭘 의심해봐야 돼? 임금님 의심해봐야 돼요. 혹은 자연 친화 친구. 그죠? 근데 이때 달이 나오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돼요? 천지, 신명의 이미지가 조금 더 세져요. 즉 이 여기서의 달은요. 기원의 대상이 됩니다. 기원의 대상. 기원의 대상. 천지신명이라고 얘기하죠. 자연스럽게 이 밝음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높이곰 도다사. 그래서 높이곰이 나오죠. 이런 거 자연스럽게 땡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이 곰도 얘가 강조접사입니다. 강조접사. 그래서 그냥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 하고 높이 도드샤. 자, 이 샤도 이거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이에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다?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정중하게 높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기야 머리곰 비춰오시라. 그래서 멀리 비춰주세요 라고 소망을 빌어주고 있죠. 그럼 이 여자가 왜 이걸 비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제의 저자의 여럿인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여다, 그 다음에 해다, 괴다, 삼다. 요거 사랑 얘기할 때 나오는 상단 구조이거든요. 얘네들은. 여다는 뭡니까? 가다 혹은 이제 운명을 같이 살아가다. 그죠? 괴다는 사랑하다. 해다는 우리 오늘날의 헤아리다로 발전하거든요. 생각하다. 님을 생각하다. 삼다는 이게 만들다인데 조물주가 님과 나를 함께 만드는 거야. 그래서 천생연분인 거거든요. 여기 태어나다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기본. 그래서 저자의 여럿인 거예요. 저자의 가계신 거예요. 자, 저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저자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얘는 뭐이기 때문에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이 공간에 누가 있는 공간일까요? 내가 기다리는 이 남편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게 이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 그 당시에 저자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건 누구다? 남자다. 그러니까 저자에 나간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성 화자로 추측하는 게 합당하다. 이런 결들로 이제 해석될 수 있고, 내신이면 정말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 저자에 나가 계신가요? 어기야 증대를 디데 올셔라. 자, 디데 올셔라 별 5개, 증대 별 5개.
저자에 나가신가요? 그러면서 증대를 그 다음에 디딜까봐 그 아래 뭐야? 리을 쉐라 있어요. 이거 내가 지금까지 아니었으면 공부를 정말 안 하신 거거든요. 이거 뭐게요? 리을 쉐라. 마지막에 있는 이 리을 쉐라. 뭐뭐 할까봐 두렵습니다. 별 5개의 이유가 뭐야?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서정갈래에서 감정을 체크하지 못하면 그거는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대를 밟을까봐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한테 높이 높이 떠가지고 여기를 밝게 비춰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제발 뭐뭐 할까봐 무섭다, 뭐뭐 할까봐 두렵다 반드시 외우실 거. 이 리우시라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는 고전 시가에서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증대는 뭐와 대칭이 돼서요? 이 달, 밝은 해 달의 이미지와 대칭을 해서요. 이 증대가 어두운 곳이죠. 혹은 이제 진흙탕. 그래서 내가 이걸 밟았을 때 죽을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 증대가 사창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 파는 곳이죠. 그래서 여자 파는 곳에 계십니까? 좀 더 읽어보죠. 그래서 어느이다 놓고시라. 그 당시 이제 행상인들은 뭐예요? 짐을 되게 무겁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짐 필요 없으니까 몸이라도 안전하게 와주세요. 내 가는데 점글시라. 그러니까 저물까봐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그래서 저물까봐 무섭습니다. 까지 하면서 이제 끝나는 시거든요. 자, 봐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증대가 어두운 곳으로 해석을 하거나 이제 진흙탕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여인은 되게 순종적인 유교적인 여인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왜? 남편이 다칠까봐 무서워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사창가, 이 새끼 또 딴 년이랑 기생집에 가가지고 딴 년이랑 놀까봐, 이 감정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투가 되는 거예요. 질투. 그래서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내 가논데, 여기 체크해볼까요? 내 가논데, 내 가는데 저물까봐, 빛이 저물까봐 두렵다. 근데 이렇게 맥락적으로 보면요, 얘가 되게 해석이 이상해요. 지금 내가 누굴 걱정하고 있었어? 저자애가 있었던 애를 우리 집에 돌아오는 것을 내가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맥락적으로 여기서의 내는 뭐가 되는 게 맞아요? 님, 즉 내가. 남편이 오는 길이 저물까봐 무섭다로 해석하시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나와 너가 혼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맥락적으로 해석을 하면 첫 번째 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님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님이 오시는 길이 저물까봐 두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이걸 나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나로 해석하면 내가 하가 안 오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님을 마중하러 가는 거예요. 마중하러 가는데 그 마중하러 가는 길이 어두워질까봐 두렵고요. 자, 이거를 함축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얘가 안 돌아와. 그럼 나는 과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나의 미래는 어때? 나의 미래는 지읒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길이 어두워질까봐 무섭습니다. 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예요? 일심동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거를 우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너와 나로 해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여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게 이 지칭하는 주체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정의 맥락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정, 이 행동, 이 발화가 누가 했는가가 이제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맥락이 가시리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거든요. 가시리 다시 볼까? 잠시만요. 사실 너무 많이 해서 가볍게 좀 볼 텐데 해석 되게 잘해야 돼요.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정은 뭐야? 상황, 여인. 상황, 이별. 감정, 슬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전통적 여인상이죠.
상의 정한. 뭐 이런 결들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 상황의 감정선들은 뭐야? 님과 이별하고 있어요. 이때 감정은 뭐겠어요? 원망이겠죠. 원망으로 시작을 하는 시작이네요. 날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잡사와 두어리 많은 선하면 아니 올시에라. 선하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리을시에라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감정선이 뭐게요? 이게 체념이에요. 왜? 잡으면 선하면 안 올까봐. 감정 리을시에라 뭐예요? 두렵다. 이거잖아. 감정선 이거잖아. 자, 그럼 이 서운하다라는 건 누구 감정일까요? 내 감정이야? 꼭 이렇게 풀어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때는 이거 누구 감정이에요? 님의 감정이죠. 님 가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내 님이 서운해서 그걸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그래서 체념이라는 감정이 나오는 거야. 서로님 보내옵나니 나는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서로님이죠. 여기서 이 서로님. 이게 서럽다 해석을 하면 서러운 님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감정을 누구의 감정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뭐하고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나의 일반적으로 나의 감정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가시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님의 감정으로도 보기도 한단 말이야. 서러운 걸 내 감정이라는 건 뭐야? 님이 나를 서럽게 만드는 거야. 나를 떠나갔기 때문에 내 감정이 서럽다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이 님도 나를 가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 님 역시도 뭐야? 서러워하면서 간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이런 감정선의 차이에 따라서 외부 맥락들이 달라져요. 지금 내 감정이면 이거는 누구의 의도야? 님의 의도야. 이거는 그죠? 근데 님이 서러워해. 그럼 이거는 님의 의도야? 님의 의도가 아니라 뭐야? 외부적 요인인 거야. 우리의 이별의 이유가 님 건지 아니면 외부 때문인지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감정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거는 이제 고전 소설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되는 문제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 감정이 누구 거에 따라서 이 맥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이제 맥락적으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감정들은 뭡니까? 그래서 원망했다가 체념했다가 마지막 서로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라고 하면서 체념. 체념에서 이제 희생. 그 다음에 소망. 이런 결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가시는 듯 나왔으니까 지주인 거고요. 이런저런이해도 뭘 얘기했다? 소망을 얘기했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소망이 드러났다는 괜찮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작품이 맨날 진달래꽃이랑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경별꽃과도 좀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근데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끝나요? 죽어도 아니 울겠습니다. 방어법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돌아오세요라는 얘기조차 못합니다.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순종이기는 하지만 뭐야? 소망까지는 드러내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까지도 할 수 있고요. 서경별꽃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를 사랑해주면 이 질삼배 버리고 내가 가겠다. 너 떠나? 너 떠나면 저기 딴 년이랑 놀까봐 나 무서워. 그러면서 사공한테 패드립 받는. 그거는 뭐야? 적극적 여인상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작품들이죠. 그래서 오늘 드린 이제 문제 결들에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으니까요. 꼭 풀어보시면서 한번 정돈을 해보시죠. 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한 시인데 월하노인을 통하여 우리 월하노인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운명을 관장하는 노인이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관장하는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하노인을 통하여 저승의 하소연. 자, 벌써 느낌이 와야겠죠? 이승과 저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마 누군가가 죽은 것 같습니다. 내세에는 그 다음 윤회사상이네요. 불교적 사고방식이 있고요. 내세에는 내가 아내 되고 그대가 남편 되어서 그래서 이 지금의 화자는 뭐다? 지금의 화자는 남편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죽고 그대는 천리밖에 살아서. 너무 많이 나오죠. 천리밖 동그라미 칠까요? 이게 뭡니까? 수량화이죠. 수량화. 그래서 원래 물리적 거리감이자 동시에 뭐예요? 정서적 거리감. 원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수량화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체크.
그대에게 이 슬픔을 알게 했으며. 주제 뭡니까? 아내를 잃은 슬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다 괜찮게 풀었는데 우리 23번의 보기는 거의 외워주세요. 23번의 포인트는 뭐예요? 후렴구를 빼더라도 여음구는 남는다라는 게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음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아하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리듬감을 맞추기 위해서 삽입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24번이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 화자, 이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감정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넘어서기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 수능 문제가 뭘 좋아하냐면요, 갑자기 생뚱맞게 달 얘기가 나오거든요. 페이지 가실이 지나고,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가실이 지나고, 있네요. 정읍사에 41페이지 잠깐 가볼래요? 41페이지. 딱 한 작품만 더 보여드릴게요. 41페이지. 41페이지에 광덕의 원앙생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능 특강에 한번 실렸던 적이 있는데, 그냥 넘어서기야, 넘어서기. 우리 프린트 준 거. 프린트 준 거에 41페이지. 잘 하셨나요? 거기 볼게요. 자, 달님이시여. 자, 이야기에서 똑같죠? 달님이시여. 이제 서방 정토로 가십니까? 이게 부처님 만나러 가십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가시거든 무량수불 앞에 말해주세요. 맹세 깊으신 부처님께 우러러 두 손을 모아서 왕생을 기원합니다. 그리워하는 사람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이못 남겨두고 48가지 큰 소원을 이루실까라고 했는데, 여기도 리으시라거든요. 이루실까? 두렵습니다 라는 결이에요 이게. 자, 봐봐. 여기서도 달이 똑같지. 이 달의 공통점은 뭘까요? 뭐예요? 기원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고들까요? 이게 뭐로 바뀔까? 이 정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원의 대상이자 소망을 이루어줄 뭐예요? 주체예요. 그러니까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앙생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기원하는 건 뭐야? 저 좀 부처님이 금랑왕생하실 때 데려가 주세요를 전달해주는 매개자인 거예요. 즉 소망의 대상은 맞지만 얘는 뭐예요? 소망을 간접적으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정보 전달인 거야. 정보 전달. 소망을 이루어줄 주체는 여기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인 거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비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해야 되는 건, 아, 달이 기원의 대상일 수 있구나 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는데, 수능에서는 그거보다 한 발자국 정도 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런 디테일들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달이 나왔을 때 이제 분위기 형성인지, 나의 친구인지, 임금님인지, 밝은 이미지인지, 그죠? 이런 것들. 아, 그리고 아까 증대와 이런 이 달 같은 경우는 어두움과 밝음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들이 문제만 푸셔도 여기는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 나와. 나오기가 어려워. 얘네들 너무 올드한 애들이라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잠깐 갔다 갑시다. 이제 서사 갈래를 보죠. 오늘 서사 갈래 다 중요하거든요. 영어랭 일기도 나름 중요하고요. 깨구리도 나름 중요한데 안 나오긴 할 거예요. 깨구리는.